국립중앙박물관은 574돌 한글날을 맞아 테마전 한글로 풀어쓴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역사자료청서 사업을 통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번역하여 연구자와 일반 국민께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노력에 더하여 한글날을 맞아 한문으로 된 어려운 역사자료를 오늘날의 감성으로 풀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부는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부가 부모의 재산을 홀로 차지하고 착한 동생 흥부를 내쫓은 것은 조선시대법으로 합법적인 것이었을까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이래로 조선의 재산 상속 원칙은 고르게 나눈다는 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제사를 맡는 맏아들에게 다른 자녀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권덕응 남매가 재산을 나눈 문서를 보면 부모님의 가재를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합의하에 논, 밭, 집, 종을 균등하게 나눈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18세기 이씨 부인이 자녀 5명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에는 제사를 지내는 맏아들에게 다른 형제와 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변화했던 조선시대 상속 문화를 쉽게 풀이하여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는 사도세자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한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사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내리고 무덤에 묻는 묘지명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세자의 죽음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 장원이라는 시호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도 장원세자라고 새겨진 옥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기면서 영조가 지은 묘지명을 기존 사도세자의 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던 정조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도세자의 묘지명이 발견된 경위와 함께 영조와 정조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전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부는 정조가 보낸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여의고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왕, 박학다식하고 개혁적인 군주 등 기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한 정조라는 인물은 아마도 이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은밀히 신하에게 보낸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정조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이로 알려진 노론벽파의 영수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경연에서 할 발언의 초고를 써서 보내거나 의정으로 제수하면서 사직서를 미리 준비하여 올리라고 하거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뒷담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말미마다 편지를 찢어라, 태우라고 당부했지만 심한지는 이 편지들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탕평과 개혁 정책을 추구한 왕이기도 했지만 재위 22년차 노련한 정치가 정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조의 편지를 토대로 정조와 심한지의 SNS를 구성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 유튜브를 즐기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한글 소설을 찾았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여가가 생긴 부유한 서민층들이 소설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소설을 서로 베껴서 돌려가며 읽다가 그 수요가 점차 많아지자 최초의 상업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방각과 책 대여점인 새책점이 생겼습니다. 4부에서는 오늘날의 서점에 빗대어 조선 후기 사람들이 즐겼던 한글 소설의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를 선정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아마도 조선 후기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판소리로 시작하여 소설로 정착했다고 여겨지는 춘향전은 확인된 판본만 120여 종이 될 정도로 널리 유행한 소설입니다. 박시전은 조선이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여기 조선의 책방에서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한글 소설을 만나보세요. 문자로 남긴 기록은 오래도록 남아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문자로 적혔다면 암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옛 기록을 지금의 문자로 다시 생생하게 살려내고 옛 유물과 함께 의미를 더하여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합니다. 한글로 풀어 쓴 역사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